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일, 오늘 방송을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코가 맹맹해가지고, 코맹맹 소리가 나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토요일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좀 했더니, 코가 그냥, 물을 많이 먹었더니 코가 맹맹해서, 최근 이제 총선이 아마 19일, 18일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았습니다. 거의 내일 가면 이제 17일, 거의 이제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새 당의 대표들, 국힘당은 대표라고 할 수가 없고, 이제 대책위원장인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아주 거리 유세를 좀 활발하게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지금 거리 유세를 아주 그냥 전국 곳곳을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그렇게 지금 유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지칠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유세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제주도 4.3 사건 관련해서 그 제주도민들에게 이제 또 연설을 했던 내용을 제가 들어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을 킨 것은 총선 4월 10일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지역구에서는 어느 당 대표를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 그게 이제 제일로 관건이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로 관건은 뭐냐면은 비례를 누굴 찍을 것이냐. 여당은 국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 미래를 이제 찍겠죠. 내지는 자유공화당 쪽이나 그런 쪽에 찍을 텐데, 대부분 국힘은 이제 국민의 미래를 찍을 것 같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나무당 그런 각 그 비례 정당들이 있는데, 제일 관건이 이제 비례 정당을 누굴 찍을 것이냐. 그 야당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강효백 교수를 만나서 마지막에 제가 살짝 누굴 찍을 것이냐 비례 정당을 물어는 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고, 어제 그 유튜브 녹화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상당히 지금 인기가 높다. 아주 그걸 이제 조국의 레밍 신드롬 효과가 레밍 효과라고 이제 하는 그런 조국의 레밍 신드롬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느냐. 어떤 조국은 당 대표로서의 그 나머지 사람들이 조국을 보고 막 지지해서 지금 달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고요. 비례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몇 면이 잘 등장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한 10여일 남았는데, 사실은 비례를 보고 사람들이 그 비례 정당을 찍어야 맞는 것인데, 그 비례에 대한 어떤 더불어민주당 같으면 이재명 대표를 보고 이렇게 비례를 찍는 경향, 또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그 위원장을 보고 비례를 찍는 경향.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조국 대표를 보고 비례를 찍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당 대표가 비례 정당의 그 모든 총괄적인 대표로서의 그런 어떤 아이덴티티도 가질 것이고 당권을 쥐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갈 텐데, 비례 후보들의 그 일면목을 보면서 그 전체적인 평균값이라는 걸 보고 찍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각 당의 대표들을 통해서 비례를 찍는다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스럽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오늘 영상 제목에도
조국의 레밍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다뤘는데, 원래 그 레밍이란 말은 집단의 맹목적인 행동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레밍이라고 하는 그런 그 쥐의 그 무리들이 맨 선발되어 있는 대장 쥐를 쫓아서 새로운 어떤 그 먹이 지역을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이동하면서 어떤 절벽이나 물가 쪽으로 빠져들면서 나머지 쥐들도 똑같이 그 레미 현상에 따라서 그 선두 쥐를 쫓아서 다 이렇게 죽는 그런 현상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레밍 신드롬의 뭐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주식 같은 데서도 주식 시장에서 어떤 그 투자자들이 불안해지면서 주식을 팔려고 하는 현상에서 다른 투자자들까지도 요동을 치면서 이제 급락하는 같이 레밍 현상이 그렇게 따르지 않겠나. 뭐 꼭 주식이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상당히 그건 지금 총선 4월 10일 며칠 안 남았지만은 좀 주의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유권자의 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판단과 생각, 그 정확한 의견,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 같은 생각인데, 다른 사람의 행동을 맹목적으로 이게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따르기보다는 정확한 분석, 또 판단하는 능력을 잘 길러가지고 잘 보고 이 정당에 대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뭐 그 효용감이라고 이제 우리 이제 정치 쪽에서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어떤 효용감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야당은 여당에 대한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정치적인 그 끌어내리는 뭐 탄핵이라든가 뭐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기존의 여당은 지금 현재 여당이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호재를 제공하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제공하겠다. 어떤 안정이냐, 아니면 야당의 구호는 못 살겠다. 옛날 자유당 시절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그런 구호 같은 그런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신의 그 유권자의 판단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의 제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런 실력을 좀 키워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실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뒷부분 가면은 어떤 답을 제공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을 좀 해주시면은 어느 정당을 좀 찍은 게 이번에는 비례정당은 좀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국혁신당, 제가 거리 연설을 좀 봤습니다. 유튜브에서 3명의 그 유세 장면을 보고 그 연설 내용을 제가 봤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걸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3분의 이제 나이대들이 조국하고 이재명은 거의 비슷한 또래입니다. 조국이 65년이나 64년, 그 이재명 대표가 63년, 그러니까 61세, 60세, 조국이 59세, 60세 그 정도 또래고, 한동훈이 이제 70년생이거든요. 그 이현주와 같은 비슷한 시대. 그래서 그 세 사람의 어떤 연설의 특징이라든가 어떤 말투, 그러니까 그 억양, 그 액센트 그런 것까지 제가 유심히 살펴봤는데, 한동훈은 전체적인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 굉장히 짧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그 위트 있게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토를 다는 식으로 말을, 굉장히 깐죽이란 말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뭐 국정감사 때도 여전히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더 이 연설 유세에서는 그런 게 먹힌다. 길게 장황하게 어떤 내용을 설명하는 건 안 먹히고요. 짧게 그 센텐스 자체를, 문장을 짧게 얘기하면서 어필을 하는 게 가장 그 효과가 있다. 이 청중들이 듣기에는 가장 효과가 있다.
그 유명한 그 김대중 그 당시 선생의 연설도 아주 짧으면서도 임팩트가 있는 그 명연설이 많거든요. 어제 제가 조국 연설에 대해서 너희들 쫄았제 그런 말투가 먹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그 부산에 가서도 또 이제 뭐 그만두제 하면서 그런 그 부산에 제가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 그렇게 표현을 똑같이 못 내겠는데 그런 어떤 말이 굉장히 어필을 갖는 거예요. 그 지역의 정서에 맞는 말. 근데 한동훈 장관도 좀 그런 말을 길게 얘기하지만 짧게 하는 걸 잘하고는 있어요. 잘하고는 있는데 임팩트 있는 멘트를 좀 가라. 그러면은 청중들한테 많이 먹힐 수 있다. 그리고 단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여당인데 굳이 야당의 대표들이나 야당을 견제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더 호소를 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더 그 기존에 있는 층들을 끌어당기는 고정층이라고 하는 그 30%든 35%든 뭐 TK, PK, 뭐 대구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이 돌고 있는데 더 확고하게 그것을 끌어당기고 나머지 중도층에 대해서 안정세를 여당으로서 안정세를 짤막한 그 멘트로 호소를 하는 그런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과 같이 뭐 야당 뭐 조국 대표 깐다든가 무슨 극단주의라든가 그런 말은 사실은 안 먹힙니다. 이게 안 먹히고요. 그냥 지금 나는 국힘당의 위원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의 그 보수 진정한 보수의 그 안정세 대한민국의 그 안전 그 보수다운 어떤 그 결집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연설에 좀 써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다른 당을 막 비하하고 까고 막 하는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연설을 제가 오늘 포천 연설을 좀 들어봤는데 굉장히 전에 같지 않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더라. 그 현재 이재명 대표 연설에 대해서 뭐 굉장히 그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 경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장황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딱 그 한마디면 끝납니다. 양파가 874원짜리가 아니고 나는 2,000원에 샀다. 그게 있을 수가 있는 거냐. 그게 다 호소가 되는 거거든요. 양파값이 대파죠. 양파가 아니라 대파를 874원에 대통령은 814원하고 나는 야당 대표로서 2,000 얼마에 난 샀다. 그거 양극화 아니냐.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말 안 해도 다 알거든요. 이걸 경제가 어떻고 서술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대중연설이라는 것은 짤막짤막하게 호소력 있는 그런 멘트를 전달을 해주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아주 뭐 연설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상당히 연설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좀 여전히 그 학자나 선비다운 그런 그 맛이 느껴요. 좀 강한 그 단어를 좀 구사를 좀 해라. 뭐 지금 뭐 전투, 뭐 전사 유튜브에서는 굉장히 실드를 많이 쳐주던데 그 이상으로 좀 같은 말도 이 대중 연설이나 길거리 유세에서는 이런 어떤 교과서적인 말이 아니라 일반 구어체적이고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시비가 붙고 싸웠을 때 말도 있잖아요. 욕은 하지 마. 욕은 하면 안 되겠죠. 욕에 준하는 거의 이 불량배 같은 정권, 이 악질 정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그 강한 그 언어를 선택해서 그렇게 구사를 해야지 조국이 과연 싸울 줄 아는 그 당이구나. 근데 조국도 아직은 많이 이렇게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부산 그 억양 그 사투리 그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회자되는 우리 이제 뭐 유튜브나 다른 그 TV에서 조국의 어떤 그 신생어로 뭐 이 유세하는 그 어떤 그 유행어 있지 않습니까? 뭐 쪼그랗제 그걸 다시 한번 그러니까 너희들 쪼그랗제 그게 굉장히 부산에서 히트됐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뭐 조국이 좀 사투리를 쓰면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가 사투리를 써서도 관계없다. 그렇지만은 조금 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좀 과격한 언어를 써도 조국은 더 어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3명의 대표들 연설을 들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이렇게 그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과격하게 많이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한테는 많이 그 부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오히려 좀 이 대한민국 안정적으로 나가겠다라고 공약을 실천을 난 하겠다. 지금 뭐 한동훈 위원장은 그동안에 뭐 정치 입문해가지고 뭔가를 결과로 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우리가 한동훈 위원장이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나가야 한다. 뭐 윤 대통령이 뭐 전국 뭐 팔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공약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한마디 한동훈 위원장이 공약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 그 공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윈윈 작전으로 투스트랙으로 나가는 작전으로 하는 게 국힘에서는 유리할 것이다. 제가 봤을 땐 그래. 그래야지 보수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그게 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뭐 까고 뭐 지금 당연히 뭐 정당들끼리는 네거티브로 엄청 까겠죠. 네거티브 연설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과연 먹힐까? 옛날 독재 물론 지금도 힘든 시국에 살고 있지만 대부분 현대인들한테는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 네거티브 전략이 안 먹힌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진정성을 가지고 하되 조국은 좀 과격한 용어를 쓰고 이재명 대표는 단순하면서도 이재명만의 그 사이다 언어가 있거든요. 그 언어를 생각을 해서 내가 이놈을 히트를 치겠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언어를 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는 유튜버들 간에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지금 되는 게 조국 신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뭐 큰 대형 유튜버 스피커들을 그 김어준이나 새날이나 박시영이나 뭐 그런 당에서 많이 지금 쉴드를 많이 쳐주고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지금 밴드웨이건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종원 그 개총수 그 시사타파 쪽에서 그 가수 리나 때문에 이제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제 몰빵을 해라. 이재명의 더불어민주연합 쪽에 표를 다 미래는 찍어라라고 이제 아주 뭐 이렇게 확 돌변이 돼가지고 엊그저께까지 창당할 때까지도 같이 이렇게 참석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음향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지원을 했음에도 이종원 대표 개총수는 이렇게 돌변을 했더라고요. 물론 뭐 이 대표가 뭐 그 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유튜버로서의 좀 어떤 소신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하고 좀 아쉽다. 아무리 유튜브의 그 새로운 그 유튜브의 어떤 셀럽 그 위주의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뭐 대형 유튜버들이 다 지금 그렇게 뭐 어떤 제2의 어떤 그 셀럽화가 돼서 거의 유튜브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뭐 스패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를 추종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국 대표가
좀 더 정리를 해줄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수진 의원이 자정 무렵에 자정이 지나자마자 이제 스스로 탈퇴를 하고, 또 뭐 들리는 얘기는 뭐 더불어민주당이 뭐 패미의 영향을 받아서 조수진 변호사가 탈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이제 있는데, 많이들 지금 패미 의원들 많이 교체가 됐죠. 뭐 많이 그렇지만은 뭐 일부 또 용해원이라든가 또 그쪽에 있는 정당이 뭐 기본소득이죠. 보면은 주로 이제 패미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포진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조국 그 당대표는 니나 문제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다른 그 어떤 위원들을 통해서라도 니나 씨가 좀 정리를 하는 게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그 우리 그 강 교수님을 만나서 내가 인터뷰도 하고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 제가 좀 가슴에 와닿는 얘기가, 지금 뭐 조국의 레밍 신드롬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급상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한계점에 지금 오면은 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당이 이제 어떻게 약진을 할 것인지 기대가 되는데, 소나무당이 아직은 지금 뭐 지금 뭐랄까 블랙호스라고 할까요? 경주마 같으면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데 너무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그 대형 유튜브에서 소나무당을 쉴드를 못 치고 있다는 얘기죠. 언론도 그렇고요. 근데 어제 제가 들어보면서 그 지금 이재명의 그 민주당은 사실은 조국 혁신당을 통해서 같이 지금 인기가 올라가고 있어요. 야당이. 오히려 어떤 표에 계산하면은 저쪽 PK 부산 일부 대구만 빼놓고 거의 다 파란색으로 지금 차지하고 있다. 국힘당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다. 그 정도까지 그런 그 언론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게 모든 역사적으로나 모든 세계사적으로 그 우리 2차 대전도 그렇고 뭐 과거 프랑스 대 그 전쟁 혁명도 연합을 했거든요. 이 연합이라는 걸 강조를 하더라고요. 연합은 나 외에 당신은 틀렸다, 옳지 않다, 그게 아니고 나와 비슷한 유형이 같이 연합해서 한 전선을 꾸려서 나간다는 게 연합. 그래야지 총선에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오바마나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민주당이 이 승선을 잡고 승기를 잡은 이유는 연합을 했다. 공화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어떤 연합을 펴가는 게 이번에 총선에서 가장 큰 전략이다. 그래서 지금 조국의 조국 혁신당이 뭐 처음에 그 이재명 대표를 이제 방문을 해서 면담을 하고 했을 때 같이 그 어떤 상승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조국 대표가 지금 욕심을 더 내서 20석 이상으로 지금 비례 그 순번을 20석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흑묘론 백묘론 그 말이 그 뭐 쥐만 잘 잡으면 뭐 흰 고양이든 뭐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야당은 더 연합을 해서 똘똘 뭉쳐서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이런 돌파구를 어떻게 지금 국힘당은 그 이겨내야 하냐? 결국은 뭡니까?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고정층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언더독이라고 하는 정치 용어로 이제 언더독 효과를 밑에 숨기고 싸이층을 표를 지지하는 그 싸이계층, 그 보수계층을 끄집어내서 결집을 시켜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의 유지는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은 좀 더 연합전선을 피고 어떤 정책적인 부분도 연합을 하고 하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고요. 뭐 일부 몰빵론을 주장하는 그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그 총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물론 아군 우군 이론도 나오지만은 뭐 조국 친당을 찍든 소나무당을 찍든 더불어민주당을 찍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비례당입니다. 지역구 말고요. 그것은 본인들의 목이에요, 이제. 본인들의 결정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이걸 몰빵하자, 뭐 어떤 무슨 뭐 레밍 신드롬 같이 그냥 구호를 외쳐서 이렇게 가자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연합을 펴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거고, 오늘도 이렇게 녹화를 하다 보니까 뭐 25분이 지금 막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 마치고, 4월 10일 총선 국회의원, 누구를 찍을 것인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소나무당, 비례정당은 또 선호도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조국의 레밍 신드롬에 비춰서 상당히 지금 유권자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 방송을 듣고 좀 잘 유심히 보고 결국은 그 당에 추천이 된 국회의원이 된 의원이 이제 입법 활동을 하고 어떤 국회에서 그 원내 진입해 가지고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관심 있게 아주 분석적으로 살펴보고 찍으라는 얘기를 꼭 저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안 늦었으니까 꼭 좀 잘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찰리의 세상 얘기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감사하단 말씀. 제가 이제 100명이 지금 너무 섰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한 뭐 20명씩 막 그렇게 가입을 해서 뭐 70명 있다가 80명 막 급작스럽게 지금 100명이 올라섰어요. 그래서 100명이 넘으면 이제 200명, 300명, 1000명이 달성이 되면 저도 실방이 가능하니까 실방 때는 제가 이제 뭐 유명 정치인도 만나고 또 교수도 만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풀 것인가 또 이외에 역사, 종교, 사회, 문화 다방면 어떤 식견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제가 실방으로 라이브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구독 취소하지 마시고 꼭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셔가지고 저와 같이 소통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채팅창을 통해서 방송하고 제가 그걸 읽어주고 질문도 답하고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송으로 제가 나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꼭 구독,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찰리의 세상 얘기 TV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